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또 신인 등장인물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국 비상시국회의에서 대변인 겸 대외협력위원장 맡고 있는 황순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대변인과 위원장 중에서 뭐가 더 지위가 높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또 대변인을 시키셔가지고요. 지금 아니, 직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거를 불러드리려고 대변인으로 그냥 보통 보편적인 걸로 그냥 위원장으로 해주시죠. 황순식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비상시국회의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옛날부터 맨날 비상시국인데 있었죠, 옛날부터. 회의를 만들긴 했는데 최근에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자, 비상시국회의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올해 초에 이제 윤석열 정권의 파행에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졌었던 이제 여러 원로 어르신들이 먼저 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비상시국이다. 예,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호응해서 지금 그리고 뭐 지역별로도 지금 비상시국회의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비상시국회에는 한 44개 정도 조직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 해외에도 있습니다. 뉴저지, 미국 뉴욕, 뉴저지에도 있고요. 부문에서도 한 18개, 그리고 광역과 기초에 각각 뭐 11개, 14개 이 정도의 지금 조직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뭐 거기 정확하게 이제 풀네임으로 하면은 검찰 독재,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전국 비상시국회의입니다. 그래서 뭐 목표를 다 그냥 좀 긴 풀네임에 다 담았습니다. 이 원로분들이 처음에 제안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원로 하면 어떤 분들이 있으실까요? 뭐 저희 이부영 선생님, 함세웅 선생님, 임원영 선생님, 장임원 선생님,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 조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문국주 위원장님, 집행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 또 같이 양길승 위원장님 지금 맡고 계시고요. 고문분들은 상임 고문님들 포함해서 몇십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어지간하면 그냥 참고 살라 그랬는데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비상시국이다. 그래서 뭐 만들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당연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파행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하셨고, 과정과 또 달라진 거는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에 대한 또 성찰, 반성 이런 것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개혁 촛불로 탄생했던 정부였는데 사실 개혁들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상당히 국민들의 지금 실망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 탄생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최근에는 이제 또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야당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히 요즘 선거법 관련해서 상당한 지금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끌어내려야 된다 하는 문제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정치 세력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거는 어쨌든 당연히 우리가 뭐 그건 좀 오해가 살 수 있는데 이분들이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이제 진보정치연합도 뭐 우리가 만든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당들이 좀 지금 다 분열돼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보여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들이 같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새로운 대안을 좀 우뚝 써주기를 바라면서 그걸 지원하고 지지하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전에 한번 민주노총 관계자분인가요? 오셔가지고 민주노총 전농 같은 이런 단체들이 만든 윤석열 퇴진운동본부인가? 그걸 이제 한번 소개해 주셔야겠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요거는. 결이. 그 뭐 전국 조직으로 보면은 지금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크게 보면 어쨌든 그 퇴진운동본부가 있고 시국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시국회의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사실은 좀 같이 하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때 이제 퇴진 구호라든가 이제 뭐 조직적인 차이가 약간 있어서 이제 조직은 따로 하되 그래도 같이 연대해가지고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노동자 대회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뭐였죠? 지난주에 민중총궐기도 같이 공동 주최로 했고요. 8월 달에도 같이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촛불행동, 그래서 매주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촛불행동으로 시민사회연대회 이런 데들도 다 같이 연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치연합 원탁회의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 19K 쪽에서 이걸 조금 이렇게 요청하는 건가, 이걸 만들자고? 저희가 뭐 요청했다기보다는 저희도 이제 참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의식은 같이 있었고 시국회의에 들어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진보 정치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뭐 대표적으로 권영길, 천영세 선배님, 최수정 선배님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처음에 제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쯤에 한 20여 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같이 진보정치연합이라고 하는 1차적인 지금 대한민국 좀 정치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진보정치연합이 필요하다, 대한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같이 모이게 됐고요. 거기서 제안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국회의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들이 사실 실무적인 이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제 이제 공식으로 제안자 모임을 했고요. 첫 번째로 어제 해서 한 120분 정도가 동참을 해서 제안자로, 초기 제안자로 지금 동참을 하셨고요. 한 30여 분 정도 어제 오셔가지고 뭐 부산에서도 배다지 선생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진보정치연합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또 선거법 개혁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진보정치연합이라고 하면 진보 정당들이 참가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은 참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원탁회의를 꾸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지금 진보 정당들이 뭐 오랫동안 있었던 데들이 4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녹색당, 노동당 이런 데들이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또 그 뭐 기본소득당도 사실 파생돼서 나와 있는 당이고, 사회민주당도 뭐 만들어진 사회민주당 추진위원회죠. 그리고 또 국민주권당 추진위원회도 있고, 또 지역당 연합도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그 진보를 표방하는 지금 정당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 각기 떨어져 가지고는 힘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뭉치자. 분명히 좀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1차적으로는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당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하고 분명하게 선이 쳐져 있는 4개당이 먼저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협상들은 지금 그 당들이 이미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그 4당이 같이 이제 총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의가 되었죠. 민주노총에서 4당이 함께 총선을 대응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4당의 이제 협의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그게 이제 합의가 된다면은 민주노총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된 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정의당에서 처음에는 이제 선거연합정당에, 뭐 선거연합정당에 대해서 또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받아들이면서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다가 최근에 이제 선거연합정당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논의가 좀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당들이 지금 서로 만나는 것들이 있고요. 원탁회의는 이것들이 이제 같이 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이제 당들도 다 초대 대상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진보를 표방하고 기본적인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들은 다 같이 와서 원택 테이블을 구성을 하되 일단은 먼저 4당이 하나가 되는 게 첫 번째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들이 너무 많다. 뭐 어떻게 만나 흩어져서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걸 모으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민주당 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역사적으로 뭐 그렇지 않다는 거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민주당은 뭐 보수, 합리적 보수 정도가 되겠죠. 국힘당은 극우 보수, 뭐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뭐 조봉암의 진보당부터 탄압해서 했던 거에 같이 손을 들었던 것도 민주당이고, 물론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렇지만 물론 이제 민주당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어쨌든 그래도 평화 부분을 비롯해서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약간 받아들인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또 나름대로 진보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이후에 이제 복지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2000년도에 이제 민주노동당이 제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흡수는 됐죠. 하지만은 민주당은 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말고는 사실상 진보적인 정강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나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좀 더 진보적인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자 하는 이제 지금 뭐 흐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할까요? 지금 진보정치연합이 진보 정당들이 너무 흩어져서 각계약진하니까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합치는 것, 요거 하나만 단순하게 그런 그 진보 정당들을 위한 건 아니겠죠.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완전히 지금 퇴행을 하고 있죠. 아까 이제 그 시국회의의 플레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파탄에 지금 전쟁 위기, 그리고 뭐 외교도 뭐 전략도 없고, 이거는 참사죠, 참사. 참사죠. 뭐 완전히 이게 국익 외교라도 없고요. 평화는커녕 국익 외교도 하지 않고 지금 뭐 외교 참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국민의, 이게 사실은 저는 딱 그 보수 정당,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은 반공. 그리고 경제 성장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왔던 데인데 뭐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실효를 다 한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지금 그런 방향이 없으면서 표류하면서 사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무능력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방향은 있죠. 윤석열 정권 명확한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라는 그건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흐름 자체는. 근데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지난 그 촛불이 움직였던 거는요. 그러니까 6년 전, 7년 전에 이제 촛불이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모여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죠.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세력은 문재인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지지율도 40%, 41%밖에 안 됐죠. 그때 대통령 선거 지지율로만 봐도 70% 이상의 유권자들이 뭐 심상정뿐만 아니라 그때 안철수, 유승민 이런 세력들과 같이 했다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탄핵 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이 있었던 건 정말 정치개혁,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세월호로부터 촉발한 이제 안전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청년의 문제, 이런 이제 수많은 문제들을 정말 대한민국을 대개혁해라. 단순하게 최순실 비리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니고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은 나라가 정말 이 꼴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문제 의식 때문에 촛불 시민들이 일어난 거고, 거기서 같이 이제 탄핵에 동참을 했던 건데, 이거를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전부 자기 지지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으로 다 하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가 2020년 총선에선 특히 이제 위성정당까지 만들면서 모든 다른 세력들을 제외하고 자기들만의 이제 왕국을 구축한 거죠. 그랬는데 뭐 결과가 뭐 아시다시피 결국 윤석열 정권의 등장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 온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얘기가 길었는데 대한 정치가 필요하다. 진보적으로 아까 처음 촛불 시민들이 이야기를 했던 대한민국을 바꿔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그것이 더 평등하고 좀 미래적인 가치, 그러니까 미래를 정말 그려볼 수 있는 청년들이 정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지금 뭐 선택조차 못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회를 한국 사회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표방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대안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양당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좀 같이 문제 의식들이 요약하자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촛불 국민들의 요청이 있는데 기존의 양당 체제로는 이걸 담을 수 없다. 그렇죠. 특히 이제 민주당이 이걸 해낼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해낼 수 없는. 국민의힘은 얘기하지 마세요. 국민의힘은 빼고 민주당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진보 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뭉쳐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진보 정당이 필요한데 지금 분열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큰 문제 의식일 것 같은데요. 현재 있는 진보 정당 간략하게 한 번씩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아까 지금 뭐 민주당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였던 것은 사실 정의당이 3당이었죠. 정의당이 3당이었지만은 3당으로서 정의당의 대한 정치에 를 보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뭐 좋지 않은 냉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뭐 몇 가지 사건들에서 어디를 지지했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저는 명확하게 중심을 좀 잡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진보 정당으로서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의 이제 일관된 모습들을 좀 제대로 보이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당 내가 이제 분열되는 모습들을 또 보였습니다. 이게 뭐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가고 그게 딱 뭉쳐 있고 그것이 또 이제 정치적으로 내부가 이제 단일한 모습들을 보였으면 좀 달랐을 텐데 계속 좀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고 아까 좀 3인당이라고 또 최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좀 나갔고요. 핵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의 핵심이 사실은 어떻게 이제 조화를 만들고 합치는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정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때려 죽일 수 없으니까 우리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같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맞출 수 있는 이 능력, 그 이제 공존의 조건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에 있는 그 내부적인 분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분열되는 모습들 자체가 저는 정치적인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검증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금 진보 정당이 많이 무기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간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정의당이 뭐 노동을 버렸냐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안 해보면 굉장히 억울해할 게 있습니다. 근데 노동도 있고 여성도 있고 기후도 있고 여러 이제 가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같이 조화를 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충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지금 어쨌든 진보 정당도 그렇게 해서 다 분열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크게 큰 목표는 같은데 작은 차이들로 인해서 분열돼 있는 모습들 자체가 정치적인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실력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국민들 눈에는 좀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합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저는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지금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표를 받기 위해서 연합을 해라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서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 서민들과 시민들과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기 이제 욕심이나 또 생각들을 내려놓고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 그거 자체가 저는 하나의 정치적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뭐 워낙 다들 정치인들이 눈에 지금 보이게 다들 뭐 욕심만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뭐 국가를 사유화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연대 연합을 할 텐데요. 당장의 이제 공동의 목표는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가 이제 공동의 목표이겠지만 만약에 이것만 있다면 진보 대연합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민주당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는 분위기만 뜨면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하나로 합쳐서 같이 움직이려면 윤석열 끌어내리는 것만이 아니고 진보적인 어떤 제안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문제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네. 그리고 심해지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저는 강력한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보 정당들의 합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있다. 그것이 뭐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정의당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시민 평생소득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름이 좀 다른데 비슷한 거네요. 시민 평생소득이라고 한 건 이제 이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확실한 거는 강력한 재분배 정책이라는 거죠. 강력한 재분배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위에서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걷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진보 정당이 지금까지 쭉 가져왔던 정책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금 뭐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후퇴한 것도 결국은 이제 그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보 정당은 옛날에 부유세 얘기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재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요. 그다음 기후위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기후위기는 이게 우리 한국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미국이 계속 전쟁을 하는데 다니면서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데요. 기후 파괴는 그거랑은 뭐 어쨌든 뭐 전쟁도 물론 이제 지금 대탕트 문제, 그린 대탕트도 이야기하다시피 아니 전쟁하면 막 대포 쏘고 그러면 환경 오염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 삶 자체가 지금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그거 안 한다 그래도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뭐 최고 수준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도 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진 않아요.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하겠다라고 처음에 발표는 커다랗게 해놓고 사실상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그거를 할 거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그 기후 위기로든 대응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당연히 평화 문제죠. 남북 평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 북한이 이제 핵 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뭐 핵을 만들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무기를 증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미 안 된다. 당연히 이미 뭐 남북은 지금 핵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호 이제 확증 파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 전쟁 일어나면 다 죽는다. 이거는 이미 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우리가 무기를 늘린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오느냐? 그거 아니고 당연히 만나고 뭐 어떻게 평화 체제를 구축할 거냐? 그거를 제일 순위에 놓고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하고도 분명하게 선이 거지는 사실 진보적인 정책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사실 눈에 보이고 중요한 거는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신뢰 회복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건 이제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지금 뭐 다당제 정치 개혁하겠다라고 수없이 많이 약속을 했어요.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잘 모르겠다. 저도 그때 언론분들과 같이 이재명 대표도 만나러 갔었는데 고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아니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저놈들이 더 나쁜 놈이니까 우리 찍어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민낯들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양당 정치의 최악의 폐해다. 그래서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정치, 약속한 거는 지키는 그런 아주 기본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있어서 지금 진보 정당들도 당연히 보여야 되는 모습들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연대 연합하고 정말 우리가 말한 걸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이런 것들이 진보 정당에 지금 필요한 거고요. 지금 민주당은 선거법 개혁은 안 하겠다 분명히 선언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진보 정당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좋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다 좋은데 딱 와닿는 어떤 구호나 정책 같은 거로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비전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당이 그건 잘한 거거든요. 당 이름 뭐 기본소득만 하는 당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소득당이라고 걸면서 아주 선명하게 뭘 추구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진보는 좋은 얘기는 많이 하는데 딱 와닿게 제시하는 것들이 아직 국민들한테 별로 없다. 기본소득당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정치연합에는 당연히 기본소득당까지 저희는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제안을 하고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여전히 이제 기본소득당은 출발 자체가, 물론 이제 출발은 그 직전에 했지만은, 위성정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어쨌든 분명한 좀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내가 그걸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기본소득당이 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일단 진보 사당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지금 제3의 대안으로서의 그 포지션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다른 당들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력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키우는 거가 필요하지만은, 그걸 할 수 있는 세력이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준석 신당 얘기도 나오고 뭐 조국 신당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거기가 제3당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 아무리 뭐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 다른 이제 뭐 대들 뭐 민주당에서 나오든 국민의힘에서 나오든 거기 안에서 지금 힘 못 잡으니까 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들어갈 세력이고 거기서 결국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진보 정당들은 좀 잘했건 잘못했던 그것을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능력이나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야 되는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구호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은 여기는 어쨌든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분명하게 해낼 세력이다. 그것만은 분명히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뭉쳤다라는 네, 것이죠. 거기서는 저는 뭐 기본소득당이든 사회민주당이든 일단 사당 플러스에서 저는 동의하는 세력들은 전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본소득당도 뭐 저는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거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사당의 합의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탁회의 내에서도 충분한 좀 합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까지 그런 추진들을 하시면서 총선을 목적으로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게 어떤 정당입니까? 네, 선거연합정당은 참 이게 처음 얘기가 된 거는 그 2020년도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허점들을 만들었죠. 제도 자체가. 그래서 아예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으니까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했고요. 참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정치적 도의가 없는 거거든요. 법을 사실은 어기는 겁니다.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는 이제 다당 양당에 가지고 가더라도 비례는 어쨌든 소수 정당들 다양한 정치 세력들에게 열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추진된 거였는데 결국은 이제 다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사실 처음에 이제 4년 전에도 논의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선거연합정당이 뭐 녹색당 그때 이제 뭐 미래당 여러 그 정의당 이런 데들에서 이제 선거를 이렇게 그 3%를 좀 돌파하기 어려운 당들이 모여서 원래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그 국회로 진입할 수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같이 한번 모여서 선거를 치르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도 좀 제안이 됐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 실패를 좀 반성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치밀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도 이제 그 선거연합정당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그거는 일단 그냥 선거연합정당은 선거 때 당들이 모여서 선거를 치르고 그 이후에는 뭐 해산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치러지는 게 선거연합정당이고요. 그러면 뭐 정식으로 창당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창당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 하나의 당을 창당을 해서 다른 당들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다시 나오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정의당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당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이 당을 이 당의 합의에 의해서 선거 때까지 운영을 한다. 뭐 비례대표가 됐든 당명이 됐든 다 개정을 해서
하나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하자. 하자. 예, 정의당 그게 쪽 지금 주장은. 예, 정의당의 지금 뭐 주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 당들이 연합해가지고 공천을 할 때 네. 여기는 진보당이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기는 그렇죠. 저기당이 예, 나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지역구도 이제 다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 지금 뭐 따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에서는 충돌은 많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예, 좀 조정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몇 군데는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비례가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당장 진보정당이 완전한 하나로 합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총선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하자. 네. 일단 진보 세력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서로 좀 신뢰를 쌓자. 아. 예, 그리고 지금 단독으로는 당의 지금 국회 진출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뭐 특히 녹색당이나 노동당이나 이런 데들도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같이 예, 그거는 서로 돕는 예,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죠. 선거연합정당이란 예, 지금 제안이 나왔다는 네, 거죠. 네.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논의가 있는 되고 있는 논의가 중이니까. 되고 있는 예. 거고 그거를 이제 원탁회에서는 최대한 지지하고 좀 예, 도울 그 어떤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